이 마음이 참 교묘해서요. 말씀 중에 죄송해요. 아니 저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힘들어지니까 왜 누가 그럴 때 저 안에 다른 에너지가 20%더 있다는 얘기, 뭐 몸속에 칼이 5개 있다는 얘기, 대시하게서 아니 점을 보러 간 건 아닌데 어떤 분이 만나고 그런 얘기 하시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힘드니까 그 말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연결시키더군요, 제가. 공부로 뭔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 일어나요. 내가 이러다가 뭐 신을 받는 게 아닐까, 어떤 다른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때 되더라도 저는 그것도 착각이었다. 생각에 짜집기로 내 욕심이 많은데 어떤 그런 걸 맞아요. 우리 저 같은 경우도 깨달으면요, 뭐 빛이 여기 안에 막 빛이 영롱하고 이 빛이 막 뒤에 붙은 뒤에 여기처럼 막 빛이 생겨가지고 나가면 쫙 비치고 저 진짜 뭐 선사들 하면 막 산천 초목이 다 떨고 그런 것이라는 그런 어려운 상상을 폈었죠. 그런 공부 와중에 거자님 말씀이 이 세상은 자연의 이치다. 와 와닿는 거예요, 진짜로. 그 순간 그 모든 게 다 잠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 우리는 어차피 늘 자연스럽게 자연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는 그게 더 뛰어나니 뭐 이렇게 사람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뭐 생각을 할 줄 안다, 모든 걸 다 지배하기 위해 뭐 인간이다, 인간이 뭐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이 배워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특별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수구리 그리고 받아들이고 경험되어진 대로 살면 진정한 편안함이구나, 그런 거를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뭐 신내림이고 이런 거 좀 색다른 그런 경험을 생각하지는 않나. 다른 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애가 뭔가 다른 게 지금과 다른 거. 이 부처님께서는 뭐 꿈속에 살고 있다, 무지 속에 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저한테도 포함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요 상태를, 그 상태를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인정하기 싫을까요? 뭐가 있는 그러니까 꿈속에 사는 사람은 꿈속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럼 모르죠. 아무리 이야기해줘봐도 몰라요. 스스로 그것이 깨어나져 봐야, 그런 경험이 한번 돼봐야 아 그것이 꿈속이었구나 아는 거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는 그게 물속인지 뭔지 잘 몰라요. 물 밖에 나와봐야 아 내가 물속에 있었구나를 알죠. 그런데 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좀 힘들었거든요. 네. 나보니까 그리워지더라고, 훈련할 때가. 그러면 그게 힘든 것에서 깨어난 거예요. 힘든 것을 깨어났다. 예. 아니, 그거하고는 뭐 얘가 조금 뭐 맞는지 다른지는 잘 모르지만은. 좋았어. 자, 예. 자, 그렇게 생각이 작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죠. 그때는 막 싫었지만은 그건 생각이었고, 그때 그렇게 경험됐던 그것이 지금 보면, 지금에 비추어 보면은, 그때는 뭐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어. 밥도 주지, 뭐 그냥 그렇게 경험되고 하루하루 그냥 지나갔고, 그랬으니까 지금 보면은 그것이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앞으로 일어날 일이 막 생각만 하면 복잡하고 불만족한 여기에 비하면은 그것이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좋았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각이 된 거죠.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힘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군대로 안 돌아가도 하는 일마다 조금만 하다 보면 시들해지고 조금 하다 보면 시들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같은 것인 거예요. 예, 요거 아니고 저거 하면은 좋아질 거라고, 안 그럴 것 같다라고 그랬는데, 해보니까 또 시들해지고, 또 해보니까 또 시들해져서, 이제는 뭘 해도 시들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런 생각으로 살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도 똑같고, 그러니까 또 새로운 걸 하고, 또 새로운 걸, 아무리 새로운 걸 해도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빨개졌어요. 감사합니다. 이 말이 조금은 자각이 조금 왔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각은 들었습니다. 예. 그때가 돼봐야 알겠죠, 실생활에.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던 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여기에 계속 레이더를 딱 내리고 있어야 돼. 딱. 예. 이때까지 생각이 매였었는데요.
그죠? 여기 원장님, 우보 고사님처럼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몇 년 만에 이런 말 들은 것 같아요. 저기 여기까지 찾아오는 거면 예, 이거는 저는 제가 깨달은 줄 알고 일부러 안 찾아갔거든요. 대단하시구나. 용감해. 이 젊은 나이에 여기까지 누가 찾아오겠어? 그래, 참 대단한 게 어떻게 보면. 여전히 막 돈 많이 버는 사람 부럽더라고요. 예, 돈 많이 벌어도 좋을 거 없는데. 돈 많이 벌기도 전에 이미 알아버려가지고요. 네. 돈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아버리기 때문에 부러운 것도 습관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일부러 돈이 없으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돈에 얽매임이 없다면은, 가령 뭐 길거리 가다가 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줄 게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있죠. 줄 게 없어서요. 못 주는 경우 있죠. 예, 그러니까 좀 있으면은 뭐 그러면은 있는데 얽매이지 않으면은 있어도 괜찮고, 또 뭐 있어야 꼭 되는 것이 아니니까 없어도 괜찮고, 예.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없어야 된다. 이게 또 생각의 매인 것인 거예요. 잘못하면은 있어도 행복할 게 없으니 그러니까 없어도 괜찮아. 없는 삶 살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 또한 도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좋은 것이 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있으면 다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 남 져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런 것이지. 그러니까 돈 있어봤자 뭐 그 봐도 좋을 거 하나도 없더라. 괜히 자식들 싸움이나 일어나고 뭐 좋을 거 없더라. 그러니 나는 돈 안 가질래. 또 이러면 또 삶이 그래서는 편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저도 돈에 얼매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 이제 20대 후반 정도 됐으면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뭐 그 모아놓은 돈도 한 몇천 정도 있어야 된다 하니까요. 저도 패배가 가지고 된 느낌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요. 거기에 혹해가지고요. 좀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막 얘기하고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들어도 너무 거북해서요. 제가 파티마 병원에서도 일을 하긴 하는데요. 직장 사람들끼리 밥 먹으면서 대화 듣는 것도 괴로워 죽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건 왜 괴로워요? 어째야 된다. 너가 하는 그런 말은 다 세속적인 말이고 이치를 모르는 말이고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얽매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자, 깨달았다면은 이치가 분명하다면 무슨 말을 하든 세상이 어떻든 불편함이 없어야죠. 그 이치인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얘기 듣자니까 너무 거북해서요. 그러니까 거북하다 이것이 벌써 어떤 삶이어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으니까 거북한 거예요. 예, 요즘 그래서 밥 먹을 때 다른 사람 혼자 먹거든요. 다른 사람 같이 먹으면 서로 얘기하고 하는데요. 그 얘기 듣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들리는 생각의 내용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들리는 그대로면은.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예. 간호사 뭐 자기 남친이랑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저랑 얘기 상관없잖아요. 근데 왜 제가 그거를 인정하기 싫고 막 듣기 싫은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도 사생활이에요. 관심도 없는데 왜 계속 그 신경이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관심이 없다면 진짜 신경이 안 쓰이죠. 신경이 좀 안 쓰고 싶은데 예. 그 신경 쓰이니까 듣는 것만 해도 그냥 짜증나 죽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정말 가령 관심이 없다라면은 무슨 어쨌든 사실 무슨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저도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저도 그 관심이 없어서 그 내용을 다 잊어버리고 싶은데 그 한마디가 다 생각이 나버리니까요. 예, 자, 그러니까 관심을 내가 가지고 싶다라고 관심이 생기고 안 가지고 싶다라고 관심이 안 생기나요? 관심은 일어나는 거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착각인 거예요. 이게 무지라고 하는 것인 거예요. 별의별 기억이 다 되니까요. 예. 아이고
아주 그냥 괴로워 죽겠어요. 머리도 복잡하고 차라리 머리가 좀 나빠졌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고, 그건 그냥 사실은 이 뭐라고 그럴까, 사실과 관계가 없는 거다. 예. 실제가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라고 착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즉, 착각 속에 있다, 이것을 꿈 속에 있다, 와 같은 거죠. 왜냐? 어째요? 꿈 속에 있으면 꿈 그것이 사실인 것 같잖아요. 예. 꿈에 있을 때는. 그런데 깨고 보면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이라는 것이 전부 꿈의 내용과 같아가지고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맨날 생각이 날 때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꿈이 사실이라고 착각하듯이. 그래서 삶이 꿈속에 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도 마음에 안 들고 해가지고 잠자다 꿈을 꿨는데도 꿈을 꿀 때마다 또 일을 하니까요. 네. 꿈속에서도 좀 편하게 좀 있고 싶은데 왜 꿈에서도 그 일을 하는지. 왜냐하면은 예, 생각 작용되는 것도 예. 싫다고 생각하면 자꾸 더 생각이 나듯이 예. 꿈도 그런 꿈이 안 꾸어졌다였으면 하니까 자꾸 더 꾸어지게 되는 거예요. 꿈도 제가 좋아하는 꿈을 꿨으면 좋겠는데. 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해소되지 않는 것, 충족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작용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소되지 않는 것은 안 좋은 것이 해소되지 않는 거죠.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것이 꾸어지는 거예요. 예. 제가 물어볼 만한 얘기까지 맞습니다. 바퀴만 어느 부서에서 근무해요? 어디서 근무하는 어느 부서에서? 이거 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거. 아이고, 예문다. 거기서 너무 그냥 생사고를 많이 봐가지고 죽는 것도 한순간이고. 아, 그거 좋은 경험이다, 그래도. 제가 또 그 일 전부터 또 장례 지도사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슬슬 준비하려고 하긴 하는데 지금 일에 만족을 못하니까 그런 걸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장례 지도사 같은 거. 왠지 장례 지도사를 하면 죽은 영혼을 갖다가 좋은 데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좀 좋은 데 갈 수 있나 싶은 그런 기대감에 해보는 거 했는데 또 큰 두려움이 있다면은 그 일을 해가지고 또 지금 상태가 될까, 지금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또 지금처럼 또 그때 가가지고 장례 지도사 돼가지고 또 내가 지금 일했던 이때가 지금 그립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 다 들어요. 네, 지금이 그리울 수도 있고 더 힘들 수도 있고. 지금 같으면은 예. 맨날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무당되는 게 낫겠지요. 왜냐하면 불을 보듯이 뻔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어떤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경험되는 대로 느껴지는 그대로면은 지금도 불만족이 없기 때문에 굳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안 일어날 거고, 또 어떻게 하다가 가령 그것을 바뀔 일이 하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도 경험되는 그대로면은 그래서 불만족이 없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불만족이냐 아니냐가 결정되지 않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고 힘들 때요, 그걸 그거다 참아야 돼요. 아니요, 참으면 안 되죠. 참으면 병돼요. 그러면 안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 아니, 뭐 이미 일어났는데 뭐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미 경험된 거잖아요. 응? 안 받아들이면은 뭐 경험 안 되는 거예요? 돼요. 예. 그런데 뭐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이미 알아줬는데 이미 뭐 일어났는데 그걸 막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는 말이 뭐. 예를 들어서요. 네. 어떤 여사원이요,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요. 예. 그 대기업의 그 회장한테 성희롱을 당했어요. 예. 그러면 그 성희롱을 당한 채로 그럼 그 계속 근무를 해야 돼요. 그걸 느끼면서.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그거를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네. 하게 되든지 안 하게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성희롱 계속 느끼면서 그 참고 하락하면은 더 그냥 받아주면은 더 막 여자를 갖다가 수치심이 들게 하고 할 건데. 예. 그 계속 있는 것도 바보 같아지시고. 자, 그거는 자기가 좀 힘들다 싶으면 이걸 나와야 되나, 계속 있어야 되나. 예. 그거는 사실은 그래야 되냐 안 그래야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렇게 되든지 그렇게 되지 않든지 이렇게 돼요. 어렵게 들어갔는데 이런 데 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계속 있는 것도 바보짓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라고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문제가 되면은 네. 예, 그러면은 삶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삶이 바보가 돼서 항상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달려있질 않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 우보거사님쯤 된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직장에서 뭐 아주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그렇게 욕을 먹고 네 인격 모독을 했는데 왜 거기 계속 붙어있냐 하면서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그렇게 하냐. 그리고 그 사람은 전혀 저 같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러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빨리 나오라 소리를 안 하니까. 또는 그렇다고 해서 있으라 소리도 안 하니까. 그런데 또 학교 폭력도 보면은 항상 당하고 받아주면 더 괴롭히기 때문에 그 계속 괴롭히는 거 아니잖아요. 학교 폭력이 받아주니까 만약에 안 받아주고 신고하면은 그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도 않는 거고 계속 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왠지 그냥 자, 그것은 바보 같고. 예, 자, 그것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라 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작용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작용되질 않아요. 제가 만약에 또 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될까 싶어가지고 내가 더 힘들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더 바보가 안 되려고 이러려고 저러려고 한번 살아보세요. 삶이 계속 불만족 상태고 계속 괴롭게 될 거예요. 삶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가 아니라 이래지고 저래져요. 예. 이래지고 저래지는 그것을 내가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니까 삶이 힘들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직장을 갔다가 여러 번 옮겨 다녔었는데 계속 뭔 일이 터지고 그냥 저를 막 가만히 안 놔두고 막 시비 걸고 막 하니까 계속 디스질이니까요. 예. 돌아보는데. 예. 그것은 계속해서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예. 그런데 되어진다고 해서 그냥 다 참고 그냥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반발이 일어나는 것도 되어지는 것인 거고, 가령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으면은 신고하고 그러는 것도 되어지는 일이고, 또 옆에서 보면 바보같이 참고 있는 것도 되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다, 파도처럼. 그만. 자, 그것이 진정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가령 그런, 거기서 어떻게 작용되든지 불편이 없게 돼요. 자, 우리는 불편이 없으면은 나쁜 거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거든. 예? 그렇잖아요. 삶에 불편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즉, 불만족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지금은 불만족이 없지만 언젠가는 이게 불만족으로 작용될 수가 있죠. 예. 자, 만약에 지금에 얽매이지 않고 그때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 순간 어떻게 되든지 지금 경험되는 그대로의 삶이라면은 불만족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작용되는 데는 그렇게 작용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인 거예요. 이유는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은 그런 이유가 있으니, 사람마다 그런 이유, 원인과 조건이 있으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작용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작용되는지. 스스로도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되든 되어지는 대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하지 말고 작용되는 대로 이렇게 살아보시면은, 그러면은 아마 삶이 불만족이다 라고 그렇게 경험되지는 않을 거예요. 나랑 응? 마음이 이렇게 들고 딱 듣는 거. 근데 그것을 놀려고 해서 놓아져요? 놀려고 해서 놓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려놓으라고 했는데요. 뭐 내려놓는데 이유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는 뭐 그냥 놓을 수 있는데요. 뭔가 생각을 못 내려놓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내려놓으면 되죠. 예. 근데 안 내려놔지는 걸 어떻게 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괴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내려놓으면 되지. 왜 들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들고 있다는 것이 뭔지, 예. 내려놓는다는 것이 뭔지, 그것을 알아야죠. 그렇죠. 걱정되는 거 내려놓으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내려놔줘야 말이지. 내려놓으시려면 뭘 하면 됩니까? 예. 가령 잡고 있다는 것이 뭔지를 알면은, 그러면 내려놓을 수도 있죠. 잡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네. 그러면 내려놓으려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내려놓아져요.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생각이, 우리는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대로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러려고 저러려고 그런 거죠. 상대방을 원망하고, 그러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생각, 일어나는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생각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러면은 이 생각의 내용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상대방 보고 상대방에 대한 이 생각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자꾸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놔라 이러죠. 예. 그런데 애초에 그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뭐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잡을 것이 없었던 거죠. 예. 잡을 것이 아니었던 거죠. 예. 내려놓음이란 그와 같은 것인 거예요. 그냥 뭐 쓸데없이 기대감 같은 거. 음?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할 것이 아니다. 기대할 수 없는 거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럼 아예 기대함이 없으니 기대감을 내려놓으라는 말도 필요가 없이 아예 기대감이 없는 상태가 되죠. 요게 내려놓으라는 말의 원뜻인 거예요. 실제로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려놓을 것이 없는 그 상태를 내려놓으라는 말인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려고 하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잡은 것이 아니고 잡을 것도 아니고 내려놓을 것도 아니라는 그 이해에 의해서 잡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인 거예요. 이게 바로 내려놓으라는 말의 본뜻인 거예요. 잡을 수 없다. 예, 자, 예, 봐요. 뭡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회사에서 볼 때마다 맨날 나를 욕을 하고 이 못난 놈이라고 일 잘 못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가면은 이래서 회사 다니기가 너무 귀찮고 괴롭고 회사 출근하기도 싫다. 그러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놔라. 이런 거죠. 그 바로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은 괴롭지 않을 거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근데 내려놓으려고 해도 안 돼. 아니, 내가 미워하고 싶은 미운 게 아니라 생각만 나면 그냥 화가 나고 밉는데 내려놓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쩌라고. 그런데 가령 그 사람이 하는 그 말로서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말에 대한 이 생각이 착각이었구나. 그 사람 말 자체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 탓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 불편함이 일어나는 것이. 요 생각의 문제지? 그 사람 말 때문이 아니었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면은 애초에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이 이해가 된 거죠. 그러면 미워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이게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의 원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내려놓으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애초에 미워할 것이 아니었다는 그 이해가 된 거죠.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치를 모르니까 사실 상대방 말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그러는데 상대방 말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상대방 말에 대한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은 말 자체가 아닌 거예요. 이 생각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말 자체 때문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에 대한 생각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죠. 요 생각을 미워해야죠. 그런데 이 생각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가 일어나서 지가 사라지는 건데 이게 생각이 맞는 것이 아닌데 그 사람하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실제가 아닌데 이것을 안다면 이 생각에도 신경쓰이 없죠. 그러면 어떤 것도 미워할 게 없고 어떤 것도 탓할 게 없죠. 그냥 그대로 그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 대로 이런 생각이 나면 나는 대로 삶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치로 그냥 그대로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좋다 싫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그와 같아요. 내려놓으라는 말도 그와 같은 말인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간절을 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쭉 카페에 자주 가고 여기 모임도 시간 있으면 나오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렇게 보내요.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 잡고 하고 싶은데요. 이게 회사 이게 번표라는 게 있는데 번표라는 게 있는데 언제 어떻게 변해서 바뀔지 몰라가지고. 자, 그건 되는 대로 안 나와도 괜찮아요. 가령 관심이 일어나면은 관심을 가지라라고 하면 억지가 되는 거고 관심이 일어나면은 그러면 가령 시간이 안 돼서 못 온다면은 그냥 뭐 유튜브나 카페에서 보면 되죠, 그냥. 그러면 돼요. 단지 내 생각으로 계속 해석하지 말고 또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뭐라고 규정하지 다 안다. 뭐 보나 마나 뻔해. 이제 몇 개 들어보니까 이제 우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나올지 다 알아 이러지 말고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하면 이렇게 듣다 보면은 뭐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래진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찾아오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용기가 있는 사람이 깨달았다 하는데 내가 진짜 깨달았나 싶은데 실상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왔어요. 실상 얘기하는데요. 실상의 느낌은 실상을 본인이 안 깨달았다는 실상이 누가 안 깨달았다 소리래. 실제로 그 세상을 보면은 좋은 얘기 듣고 해도 똑같잖아요. 회사 가도 회사 가도 또 가거나 똑같이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뭔가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하루 일상이 매일 그날 같은 그게 그 네. 느낌이 깨달았던 느낌인 거예요. 이게 다 안다 이거죠, 그죠? 네, 이미 다 알아버리고요. 그러니까 이건 안 먹어봐도 요플레 맛이야 이렇게 그죠? 첫 보면 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았다고 생각하셨다는. 네, 그거를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깨달았다 하는데 이걸 마음을 쓰는 게 예. 보통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어떤 놈 싫어하고 어떤 놈 좋아하고. 그렇죠. 근데 다 분별 없이 하는데 계속 분별은 일어나고. 그렇죠. 분별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것들 볼락하니까 이미 지금 딱 봐도 그냥 티 나오고. 깨달았다 하는데 누가 뭐라 하면 상처를 받고. 그 진정한 깨달음이 무엇인지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 수행도 열심히 하고 마음 공부도 좀 나름 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혹시 수행 부족인가? 그렇죠. 그런 생각하게 되죠. 네, 그래서 몸으로 수행하려고 절도 뭐 나름 뭐 108배 하고 네. 뭐 통천수련이라고 팔굽혀펴기랑 뭐 네. 몸 쓰는 운동 같은 것도 하긴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일상생활에. 얘한테 몸부림을 많이 치고 있다 그죠? 내가 보기 네.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쉽지 좋은 않은데 좋은 현상이에요. 네. 빨리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예. 진짜 이렇게 어쩌면 지름길로 왔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박사님을 만나는. 아 그래요. 지름길이요. 네. 저는 아니 이 인생의 최 50년의 가장 지름길로 간 사람이에요. 지름길이요. 네. 쳐야 되겠다. 진짜. 진짜 나는 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돌지도 않았고, 아니, 반야님은 진짜 내가 깜짝 놀랐어. 예. 지금 내하고 만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예. 내보다 얼른 올라가 있어 지금. 아니에요. 아 진짜야. 그러니까 잘 오셨어요. 정말 지름길이에요. 뭐 선무당에 대놓고 선무당에 사람 잡네. 누가 그런 얘기 안 할걸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긴 했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거. 들어봤지만 들어봤나? 이렇게 상담하면서 예, 얘기하면서 대놓고 이렇게 직감으로 딱 날리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아니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네, 제가 말했잖아요. 그 비슷한 사람 있었다고. 기술 안 하는데 반대인 사람 같아. 아니요, 그냥 깨달은 사람도 많은데요. 각자가 그 추구하는 게 틀려가지고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비슷하다는 거는 외모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외모가 말- 비슷하다는 게 아니고요. 깨달았다고 딱 봐도 뭔가 말에서 내뱉어지는 에너지가요. 네.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 에너지. 네. 그냥 뭐 쓴 책도 많은데요. 몸에 별의별 얘기 다 나와요. 뭐 법륜 스님도 틀리고 권사님도 틀리고 또 제가 아는 그 사람도 틀리고 하니까 호랑이? 동인도 호랑이라고 자식을 해. 동인도 호랑이. 어디? 대구 체면심리상담센터라고 예, 있어요. 대구 치료. 체면심리상담센터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뭐 그 사람이 나름 그걸 하나 봐요. 여기 비슷하게 우리랑 똑같이 차 마시고 이렇게 직무직설 이렇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대화를 하거든요. 예. 그런 시스템을 제가 많이 한번 겪어봤어요. 여기 와도 이미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 보기 잘한다. 이야기도 잘하고. 괴로울 때 그런 데 가고 싶다는 충동이 있었어요. 그냥 가면은 뭐 이것만면은 싹 치워준다 그러게. 체면. 네, 아, 치워준다. 내 머리 보통 그런데 거기는 안 그렇더라고요. 다른 데는 그렇게 딱 하고 레드 썬 하면서 자다가 체면 기억 씌워주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제가 가는 거리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여기 상담을 해가면서요. 관념을 깨는 걸로. 체면 걸린 걸 깬다.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체면 심리 상담센터 됐거든요. 거기 체면 거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살아왔던 거. 체면된 거, 관념. 깨보라. 깨버리는 이런 의미. 잘 생각해. 그 관념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섰나 봐요. 관념이요? 관념 많잖아요.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사실 관념에 빠진 게 관념의 의미 체면 상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딱 대놓고 관념이 뭐야 하고 묻는데 말을 못 하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관념이 도대체 뭘까? 그런 의문이 들었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실상, 뭐 세속, 뭐 출세관, 뭐 이런 그 언어들의 혼돈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을 찾으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근데 있잖아요. 그걸로는 이해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되게 그랬어요. 관념 가는 게요. 스승과 제자의 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제자가 머리가 길어가지고 스승이 한 소리 했대요. 야, 니 머리 좀 잘라야 된다, 니가 이랬는데 제자가 한 소리가 머리 잘라야 된다, 관념 아닙니까? 저 그냥 기르랍니다. 머리 그
관념 깨라고요. 머리를 막 길렀대요. 스승이 또 하는 소리가 있어요. 머리 길러야 된다는 것도 관념 아니냐고. 그러니까 잘라라는 소리다. 관념이란 게요. 자기 거 깨라는 거지. 남 거 깨라는 소리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자기 거 보라 하는 거지. 계속 남 쳐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관념이라는 게. 남 거 쳐다보고 하는 거. 그게 체면인 것 같아요. 28살 치고 공부 많이 했구나. 저도 들은 얘기 있거든요. 머리 길어야 된다고 또 관념이라 하니까. 예. 그 선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십니다. 제가 이제 한마디 하겠는데, 제가 이제 저도 참 어려움이 있어가 너무 고통 속에서 참 이 수행을 들어왔는데, 한 18년이 됐어요, 제가. 수행한 제가. 그러다 이제 여기 스님, 저기 스님 다 저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참 우보보사님 그 페이퍼를 보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늦게가 제가 이제 여기 왔거든요, 이 자리에. 그런데 정말 잘 오셨어요. 그런 이제 본인 마음인데, 꾸준하게 이제 참 우보보사님 테이프 듣고, 또 이제 뭡니까,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우보점 UTV 보고 이래 하면은 정말 빠를 거예요. 삶이 정말로 편안하게 질 것 같아요. 예.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요게 커요, 적어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크지도 작지도 않으면 뭐예요? 응?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은, 그 크기인데요. 응? 그냥 그 크기인데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제 그냥 그건데요. 좋습니다. 예. 자, 그래요. 예. 자, 이거는 크다 적다는 것이 관념이죠. 그래. 뭘 할까? 그래서 이게 요것이 있으니 이것이 큰 거죠. 응? 요렇게 되면은 요거에 비하면 요건 적은 거죠. 그럼 요거는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한 거죠. 응? 똑같은 것 같다 되면은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죠. 자, 무슨 말을 해도 요거는 그냥 요거죠. 그냥 요 자체는 큰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죠. 그러니까 크다 적다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관념이라고 그래요. 크다 적다 이런 것이 관념인 거예요. 또 그러면 이게 뭐냐? 여기서 포크다 라고 한다면은 포크는 이렇게 찍어 먹는 또는 뭐 찍는 것이 그렇다. 그래요? 찍기만 해요. 그냥 요렇게 해서 이렇게 들 수도 있죠. 응? 그러니까 사실 이걸 포크다라고 하는 이것은 요 자체가 아니라 요것에 대한 생각이죠. 요것에 대한 뜰 거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요 자체가 아니죠. 그래서 요런 포크다라고 하는 것도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체가 아닌, 실제가 아닌 이것을 관념이다라고 하는 것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말들은 다 사실은 관념이죠. 그러니까 요것을 포크다라고 또는 요것을 세다라고 하는 것도 관념인 거예요. 오로지 요 자체는 뭐라고 이름할 수도 없고 뭐라고 규정할 수도 없고 이것도 또 요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도 요런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도 관념인 거예요. 왜? 현명으로 보면 이렇게 안 보이죠? 세라고 하는 것도 관념인 거예요. 세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뭐에 비하면 세요? 세도 뭐 온갖 동도 있고, 뭐 무쇠도 있고, 뭐 철도 있고, 뭐 온갖 게 있는데 도대체 세라는 것이 뭐예요? 세라는 것이? 자, 그냥 요것은 요렇게 닿는 느낌. 우리는 요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요게 닿는 느낌. 요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요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요것이 어떻다라고 규정하지는 않지만은 보인다라는 그것. 요것만이 실제 경험되는 사실이지. 요걸 뭐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경험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전부 관념이라고 이야기한 거고, 이렇게 실제로 경험되는, 뭐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경험되는 이것을 사실 실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인 거예요. 이걸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 거예요. 관념과 실상은 이런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이것이 뭐다, 이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말들이 다 관념인 거예요. 관념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실제가 아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말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는 것인 거예요. 왜냐? 사실이 아니고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의 내용에, 말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그런 것은 그냥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실을 아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실제로 경험되는, 실제로 보이는 이름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보인다라는 사실, 막 그것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느낌. 바로 요것에 의해서 이게 뭐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치가 알아지는 것인 거예요. 모양으로 알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색깔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크다, 적다, 폭크다, 뭐 세다라는 것은 전부 다 관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은 바로 삶이 애매모호해지고 불편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러나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그런 규정함이 없이 그런 말이 들려도 말의 내용에 얽매이지 않고 단지 들린다라고 경험되는 요 들린다는 사실, 요런 삶이면은 삶에 불편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를 바로 도다라고 하고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고 이름하신 것인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관념인 거예요.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이제 막 결혼했을 때 제가 어디 구속받는 걸 좀 싫어하긴 했었어요. 결혼했는데 진호님께서 말씀하신 어른들은 더 바라는 게 없다. 전화라도 매일 해라. 근데 생각 그잖아요. 결혼식 때 별 그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그분한테 매일 전화를 한다는 게 저한테 너무 괴로워요. 그때도 이제 할 말 없어도 그냥 전화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였었어요. 그때는 또 부모님 말씀 좀 따라 하느라 말 잘 듣는 뭐 그러려고 내 했었죠. 근데 이게 원래는 저는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점점 안 하게 되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또 요구가 들어오죠. 이제 왜 부모님한테 그렇게 대하느냐. 전화를 잘해야지. 안 하니까 너는 우리 부모님께 관심도 없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일어나지 않는 그걸 죄송합니다. 못 찾을 텐데 살 수 있으면 가고. 예, 예.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말들에 신경 쓸 게 없는 거죠. 보세요. 바라는 게 없다. 전화만 해라. 이게 바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 바라는 게 없다. 뭐 하루에 한 번 전화 정도만 해주면 된다. 사실 이게 바람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순이죠.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그 말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인 거예요. 고사님 자꾸 이렇게 밖에 TV에만 이번에 그 낚싯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럿이 밥을 먹는데 뭐 그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다 보상해 준다 이런 해도 너무한다 막 아줌마들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가족이 저래 당했으면 고맙다 할 것이다. 맞잖아요. 내 가족이면 나라에서 저래 해주면 고맙다 생각을 하고 놈이니까 내 세금 나간다 생각하니까 너무하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말을 딱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같았으면 같이 동조했을 건데 그런 것들이 자꾸 말이 조금 달라진다는 느낌이 이게 자꾸 생각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것이 관념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에서 자꾸 다른 방향이 봐진다는 거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고정관념에 얽매임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풀리니까. 그래서 생각의 발상의 관점의 전환인가 이게요. 제가 생각하는 이게 네. 자, 관점의 전환이면은
이제 다시 또 그 견해에 얽매여서 이제 맨날 그렇게 작용되죠. 그냥 일어났다. 그 순간의 작용이었다고 지나가 버리면 되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점의 전환이 아니라 이제 관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관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전환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사실 이제 수행자다. 이제 내가 뭐 수행을 해서 좀 안다. 이러면 관점이 전환된 게 아니라 이제 방향만 바뀐 거. 그렇습니다. 그 내용만 바뀌었죠. 이제 그러니까 맨날 이제 이것은 내가 하는 거고 세상은 이런 거고 보이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것은 현상이 실제라고 하는 요 견해에다가 이거는 이제 사실이 아니야 실제가 아니야라고 하는 공이라고 하는 견해에 빠짐인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그래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예. 그렇게 매지 말고 이렇게 보이는 것은 뭐면 실상이 뭐니까 분명히라고 한다면은 어느 것 하나 규정함이 없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또 새로운 요런 견해에 얽매임이 없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이렇게 전하는 게 현상의 관점에서 실상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해가 있어서 이제 관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이런 거고 이것은 그냥 이런 거라고 하는 분명한 이해일 뿐이지. 이제 모든 것을 이쪽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쪽에 얽매여 있으면 그렇지 않고 이런 거 아니냐. 현상이랑 맨날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요 이치를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얽매여 있으면 그럼 이렇게 보이는 것은 뭔데? 그럼 이게 진짜 헛개비야? 그대로 우리는 맨날 이거 보이는 이것을 헛개비다 라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데? 이게 진짜 헛개비야 이게? 그럼 이건 뭔데? 네? 라고 이야기해 줌으로 해서 또 모든 것이 공이다라고 하는 헛개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얽매임을 또 가령 지적을 해주는 거죠. 보면 그냥 이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한 이해가 있으면 어떤 관점이 아니라 그때 작용되는 대로 단지 어떤 견해의 얽매임이 없으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이해만 있으면 거기에 얽매임 없이 스스로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공을 이야기하다가 어떨 때는 현상을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상대방이 어디에 붙잡혀 있는 거냐. 우리는 붙잡힘으로써 즉 얽매임으로써 불편이 경험되는 거기 때문에 요 얽매임 붙잡힘을 풀어주는 것일 뿐이죠. 그러면 불편이 경험되지 않는 거죠. 자, 요것이 어떤 얽매임이 풀려지면은 바로 돌아가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은 이치가 알아져서 자명한 상태가 그냥 되는 거지. 어떤 이런 견해를 붙잡거나 요 견해에서 저 견해를 붙잡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게 되기가 십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 전환이 아니라 관점이 이제 더 이상 관점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작용되는 그대로 역시 이런 삶일 뿐인 거예요. 말빨이 약한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 말이 결국은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게 할 말 그게 아니야. 예. 그래서 말로서 싸워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이 마음이 이렇게 입에서 내가 뭐라고 그러면 다 오해를 하네. 그것이 좀 안타깝게 느껴진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면 돼요. 사실은 내가 말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예? 아닌데. 저분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또 저 경우로 거사님 말씀 드리자면 제 경우로 좀 잘 해석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저쪽에도 이제 저랑 말을 몇 번 주고받더니 이제 그도 대화를 이렇게 그거는 네 생각이 이겨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네 생각이고 이 말은 이것도 내 생각일 뿐이고 사실 이 말인 거죠. 생각일 뿐이다 이 말은 그것도 생각일 뿐이지만 이것도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 되는데 내 생각은 생각일 뿐이 아니라 사실이고 네 생각만 맨날 생각일 뿐이야.
그러니까 사실 스스로 이게 생각일 뿐이라는 생각이 되면은 네 생각도 생각일 뿐이지만 내 생각도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서로가 네. 언젠가 그런 날이 같이 대할 날이 오면은 이게 또 욕심이겠지만 오든 말든 네. 스스로만 네. 이제 그런 줄 안다면은 그 사람 생각일 뿐인 걸 가니까 자기는 사실이라고 착각해서 그러는 것이죠. 착각한 사람하고 뭘 다퉈요. 다툴 필요가 없죠. 예. 우리가 바본 줄 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응? 상대방이 바본 줄 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웃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돼요. 그냥 묻지요. 그러시면 돼요. 그냥 웃지요. 바보한테 뭐가 맞니 틀리니 막 싸우고 할 거 없잖아요. 그 말에 신경 쓸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바본 줄 알면은 사실은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미칠 줄 안다면 미친 사람이 하는 말에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막 쌍욕을 하든 어쨌든 별로 신경 쓰지. 미친놈이 뭐 미쳐서 하는 소리인데 이치를 몰라서 하는 바보 소리인데 이치를 몰라서 하는 자기 생각이 사실이라고 나에 대한 생각을 나와 혼동하고 있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니는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일어나는 생각일 뿐인데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 뭐 부모님에 대한 도리, 뭐 자식과 부모 간의 도리 그런 거를 그게 그렇게 살아야 옳다라고 너무도 믿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바보한테 맨날 맞춰서 살아요? 바보 말을 맨날 밟아요? 아니 근데 그게 제가 이제 힘들더라고요. 맞춰주는 게 예. 그러니까 맞추려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그것이 바보인 줄 안다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자, 그 사람이 바보여서 그렇다, 미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 보고 그러지 말라라고 그러지 않죠. 어떨 때는 그래 라고 이야기하고 이럴 때도 있죠. 그렇지 않나요? 가령 바보한테는 사실은 거기에 맞게 말해줄 때도 있고 거기에 맞게 맞춰준다라고 생각되는 이럴 때도 있죠.